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에서 개발한 적외선 탐색 기반 70mm 대함 유도 로켓입니다. 비궁의 영어 명칭은 LOGIR, 일명 로거라 불리며 이는 저가형 유도 로켓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지칭한 이름입니다. 비궁은 적외선 추적 방식이라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하고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 있으며 양산 단가가 발당 4천만 원 정도로 저렴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비궁, 즉 로거의 개발사는 좀 복잡합니다. 원래는 미해군이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해군은 해상 전투 상황에서 대형 목표물에는 하푼과 같은 대함미사일을 사용하고 소형 목표물에는 SM-2 같은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을 격퇴하는 교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냉전 이후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이 사라지는 대신 소규모 반군이나 무장단체 혹은 테러 조직에 의한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 등의 위험성이 커졌고 그런 적들에게 하푼과 SM-2 같은 고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위력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자살 돌격을 하여 미해군 병사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동안 해상 근접전을 위한 무기 배치에 소홀하였던 미해군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미해군은 자살 돌격을 위한 소형 보트 여러 대가 동시에 러쉬를 감행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저가형 무기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존 함포만으로 전부 요격하기에는 함포의 짧은 사거리나 느린 연사력이 문제였고 전부 대함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에 기존 공군에서 주로 쓰던 히드라 70 로켓에 간단한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소형 목표물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미육군 역시 APKWS라는 사업명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의 히드라 70 기반의 유도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안개 낀 날씨에선 무용지물이라 바다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고 또한 한 번에 하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유도 방식은 미해군을 육군의 APKWS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미해군에서는 레이저 대신 적외선 열영상 탐색기과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우선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 등으로 포착한 다음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유도 로켓에 전송하면 로켓이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INS를 이용 관성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미리 입력된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을 정확히 찾아서 내리꽂힌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2.75인치 로켓은 크기가 워낙 작고 개발 목적이 저가형 유도무기이므로 고성능의 열영상 장치 대신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상용품 소자를 사용하며 탐색기도 비냉각 방식의 스트랩 다운 방식을 쓰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해군 단독으로 하려니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는 양산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마침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이 황해도에 대규모의 공기부양정을 전진 배치하면서 유사시 공기부양정에 북한군 특수부대를 싣고 서해오도나 인천, 수도권 등에 상륙하여 기습 점령하거나 후방교란을 하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부양정 방어를 위해 병력을 증가시킬 경우 그만큼 전선에 보낼 병력도 줄어드는 것이라 대한민국은 대응 방안을 쉽게 세우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2000년 중반 무렵 미해군 연구소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70mm 저가형 유도 로켓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이미 개발해 놓은 자료를 한국에 전해주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값싸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로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주체는 다른 유도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로거는 AH-64E 아파치와 마리논 같은 헬기에서나 KA-1 경공격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을 했던 미해군은 정작 급할 것이 없다 보니 2012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게 되었고 한시가 급했던 한국은 결국 2012년에 한국 단독 개발로 전환하고 계속 개발을 진행합니다. 단독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당연히 획득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자칫 경제성과 전력 강화의 동시달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육군 쪽에서 관련 자료를 몇 번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이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서해오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AH-64부대 일부가 철수함에 따라 북한 고속정 저지 임무를 대신 맡은 공군이었습니다. 덕분에 해병대는 차량 탑재 지상 발사형을, 공군은 KA-1에 탑재할 항공기 발사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 달리
헬기 탑재 모델의 개발은 뒤로 밀리게 되었고 지상 발사 버전과 공중 발사 버전이 우선 연구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에 미군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고 공군도 KA-1 발사형 계획을 접으면서 해병대의 지상 발사형만 먼저 개발되어 2015년 4월 충남 태안군 소재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비궁의 운용 평가 시험이 진행되었고 두 차례의 추가 시험에서 모두 무인표적 격파에 성공하게 되면서 2016년 전력 화방침이 결정됩니다. 사거리 8km의 저가형 무기지만 군 운용 평가에서는 최대 사거리인 8km 상에서 고속기동하는 표적에도 전부 명중하였고 군도 성능에 만족하여 2017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의 북한군 상륙정 방어 등을 위해 배치되면서 노후화된 M47 패튼전 차기반의 해안포드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2019년 마덱스에선 해검2 무인 수상정에 비궁으로 보이는 70mm 다연장 로켓탄이 장착된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LAH 탑재를 위하여 레이저 유도 방식의 공대함 버전과 공대지 버전을 LIG 넥스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업체 주도로 각각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무기 체계로는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배치된 130mm 대함유도 로켓 비룡이 있습니다. 비룡은 비궁의 열영상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대신 중간유도 과정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관성항법 장치에 추가로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전송해주는 지령유도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비룡은 비궁의 짧은 사거리에 비해 20km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30mm 반철과 평탄두와 지연신관을 갖고 마하이의 속도로 200톤 이하의 소형 함정은 단 한 발로도 전투불능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사우디 해군에 인도된 고속정에 비궁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군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2022년 10월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 세바스토폴항 내부로 진입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에 여러 함선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 체계로 비궁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수년 전부터 비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미국의 요청으로 참가한 2024 림팩 훈련에서 실시한 FCT 테스트에서 6발 모두 100% 목표에 명중시키면서 실사격 테스트를 최종 통과해 미국 방산시장 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상태입니다. 참고로 FCT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만간 비궁의 미국 수출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방위산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약 반세기 만에 세계 방산업계의 종주국인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설정 부탁드립니다.